안녕하세요. 오늘은 자기계발 이야기 중에 롤모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롤모델, 요즘은 너무나 자주 듣고 또한 많이 듣는 말인데요. 혹시 롤모델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을 먼저 하세요? 어쩌면 위인전에 나오는 유명한 위인의 사진을 떠올리는 분도 있을 거고요. 내가 가려는 길, 아니면 내가 가고 있는 길에서 성공의 정점에 오른 일을 떠올리는 분도 있을 테고, 그도 아니면 내 주위에 있지만 감히 범접하기 어려운 엄마 친구 아들이나 엄마 친구 딸, 또는 최근에 TV나 모니터로 봤던 유명 연예인이나 유튜버를 떠올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롤모델이라는 단어는 딱히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이나 임무 등에서 본받을 만하거나 모범이 되는 대상, 이게 롤모델의 정의인데요. 그냥 막연하게 뭔가를 이뤄야지, 이러고 나면 뭘 또 어떻게 노력해야 되지? 이런 막연하게 드는 생각도 있는데, 누군가 실제로 존재했던 또는 지금 존재하고 있는 사람을 롤모델로 삼으면 구체적이기도 하고 현실성도 그만큼 높아집니다. 그래서 롤모델이라는 말은 신문이나 방송에서도 자주 쓰이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빈번하게 쓰여요. 학생들에게 롤모델이 누구냐고 묻기도 하고, 어른이 되어서도 직장인들에게 롤모델이 누군지, 음악가나 예술가 또는 운동선수들에게도 롤모델이 누군지를 물어보고 이를 이야기하는 건 너무나 빈번하게 접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로만 보면 오히려 롤모델 없이 살아가는 게 이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인지 예전에는 의사나 판사 이런 전문직 사람들이 롤모델로 많이 꼽히기도 했지만, 지금은 TV에서 자주 보이는 연예인 아니면 내가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꼽기도 합니다. 당장 인기 유튜버라 불리는 사람들 영상을 보시면은 그 밑에 댓글에 제 롤모델이세요, 정말 제가 닮고 싶은 분이세요,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아마도 자기가 즐겨보는 채널에 나오는 사람들에게서 본받을 점들도 많고, 나 역시도 나중에 저렇게 성공해서 영상도 올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다못해 미국에는 아예 이름이 롤모델인 연예인도 있습니다. 2017년에 미국에서 데뷔한 싱어송라이터인데요. 그냥 활동명이 롤모델이에요. 비주얼도 좋아 보이고 노래 들어보면 나쁘지 않네 싶기도 한데, 그래도 좀 투머치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여기까지는 문제될 건 없어요. 어찌 보면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인 목표와 지향점을 삼는 거니까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이라고 봐도 무난할 거예요. 근데 롤모델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 이건 제 그냥 개인적인 차원의 생각인데요, 내가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삼은 롤모델은 동시에 내가 좀처럼 다가가거나 이뤄내기 어려운 인물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말만 들으면 뭔가 이상해 보이죠? 내가 따라가고 닮기 위해서 정해둔 롤모델이 정작 내가 닮을 수 없다니까 앞뒤가 맞지 않은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허나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선천적인 배경과 인물의 측면인데요. 나의 롤모델과 나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태어났고, 선천적으로 타고난 능력이나 유산이 판이하게 다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예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처럼 나와 태어난 시대가 완전히 다르다, 이런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나와 동시대에 태어난 인물의 경우에도 선천적 측면에서 아예 극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술적 재능이나 운동의 재능에서 선천적인 차이를 언급하는데요, 실제로는 부모와 조상의 재산 정도나 아니면 롤모델이 타고난 두뇌, 상황에 따른 판단 센스와 그 대응 능력, 그리고 경험치나 인사이트의 측면에서도 나와 전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롤모델은 내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환경에서 출발했고, 중간중간에 만약에 내 롤모델이었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대응하는 점도, 실제로는 그 롤모델이 똑같은 상황에 있었다면 전혀 다른 상반된 행동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예시를 든자면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IT 업계에서 전설과도 같은 스티브 잡스를 롤모델로 삼는 사람도 실제로 스티브 잡스의 괴팍함과 기발함,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미친 디테일과 끈기, 이런 것들 중 나랑 싱크로율이 얼마나 될까를 생각해보면은 오히려 스티브 잡스는 내 롤모델로 꼽으면 안 되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도 가끔 하곤 해요. 또는 가끔은 무지 또는 정보의 부족에 기인하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가 충무공 이순신처럼 용감한 장군이 되겠다고 하면서 그래서 생즉사 사즉생을 언급하기도 하지만, 실제 충무공이 거의 매일 썼다고 하는 난중일기를 보시면은 상당수는 걱정과 불안, 정부에 대한 반감, 원균과의 라이벌 의식, 잦은 잔병치레와 같이 이런 사람을 롤모델로 삼아도 괜찮을까? 이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오히려 가장 장점을 보였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가능하면 매일마다 남은 곡식과 말의 수를 헤아리고 이를 제대로 못 지킨 관리들을 분율로 다스리는, 요즘 버전으로 말하면 마이크로 매니징의 끝판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에요. 대신 사람들은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까지는 모르니까 그냥 내가 아는 부분만 보고서 이순신 장군은 이렇게 위대하고 용감할 것, 이렇게 그냥 규정해버리고 그 장군의 용감함을 본받아야지 이러면서 롤모델로 삼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런 것도 정신승리의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 나와 롤모델과 주위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사람들과 집단,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준거 집단 자체도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전제를 모두 뛰어넘고 나와 출생 배경과 능력치가 상당히 비슷한 사람을 롤모델로 꼽았다 하더라도 살아가면서 주고받는 영향이 달라서 같은 도착점에 도착하기 어려운 경우들도 많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속하는 집단, 어렸을 때는 학교나 학원, 그리고 친했던 또래 집단이 다르고요. 어른이 되어서는 소속되는 직장이나 단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거기서 주고받는 피드백의 양과 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생각했던 롤모델의 길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기도 하고 아예 롤모델이 중간중간에 바뀌기도 합니다. 마치 어릴 때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가 학창시절에는 그냥 좋은 대학을 가겠다고 하고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는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일들에서 잘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거기서 잘 된 사람을 손꼽는 것과도 비슷해요. 그리고 이에 대한 시대나 사회의 분위기도 나의 롤모델이 속했던 그것과는 또 다릅니다. 전쟁과 갈등의 시점에는 구국의 영웅이 주목을 받지만 태평성대와 안정의 시대에서는 인간의 삶의 질, 인간 가치 향상 이런 걸 고민하는 이들이 더 많아지고 더 주목을 받습니다. 하다못해 내가 어떤 일본의 인물을 롤모델로 손꼽는다 하더라도 지금은 도무지 따라가기 어려운 사회적인 분위기로 바뀌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보편 타당한 일부 부분만 나와 동조를 맞추다 보니까 결국은 나의 롤모델과는 무관한 길을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와 출생 배경이 같고 내가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나더라도 결과적으로 롤모델은 롤모델일 뿐 나의 삶과는 3억 광년의 거리만큼 떨어진 채로 그냥 나는 하루를 아등바등 사는 그런 결과를 가기도 합니다. 이쯤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래서 나도 어쩌라는 건가? 그냥 롤모델 따위는 없다고 하고 노력하던 것도 때려치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도에서 출발점이 다르고 주행 속도나 도로 환경이 다르더라도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맞춰서 달리다 보면은 똑같은 도착점은 아니더라도 지금보다는 더 나은 결과를 얻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가능합니다. 오히려 제가 초점을 맞추려는 부분은 지금 하는 생각들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다른 누가 똑같은 길을 걸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답게 살아가면서도 좀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일종의 참고서의 역할을 삼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롤모델이 실존 인물이었던 만큼 내가 발에 땅을 딛고 살아가는 세계에서 참고하기 좋은 점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롤모델이 현실 인물인 만큼 나한테는 장점도 있고 동시에 단점도 있습니다. 만약 그 롤모델과 나를 100% 싱크로 맞춰놓을 경우에는 롤모델의 단점이나 실수, 실패가 생길 경우에는 동시에 내 자아에 균열이 생길 수도 있고 내 스스로도 고민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질 거예요. 하지만 그런 롤모델의 단점을 만약에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으면 오히려 나는 내 자신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보던 롤모델보다 더 성공하거나 더 만족하는 삶을 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 접근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롤모델의 장점을 벤치마킹하면서 단점을 타산지석으로 삼는 것, 그리고 굳이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는 사람을 나의 롤모델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그냥 내 주위에 좀 더 잘 보이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특히 장점과 단점이 좀 더 눈에 잘 들어오는 사람을 롤모델이 아닌 참고인으로 생각을 하고 그 사람에게서 하나씩 배우고 고쳐가는 것만 해도 나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괜히 도달 불가능한 지향점을 만들어두고 매일매일 꾸준히 고통을 받는 쪽보다는 그냥 주위에 참고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들을 보면서 내가 더 나아지는 점에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쪽이 나의 행복한 삶을 사는데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내 자신을 발전시킨다고 생각해보면은 바뀐 개념의 롤모델에 대한 접근법은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이쪽 측면은 A를 롤모델로 삼고 저쪽 측면은 B를 롤모델로 삼고 이런 것처럼 롤모델의 범위를 한정해 두는 점이에요. 굳이 평범한 점, 특이한 점 이런 부분 말고 확실한 장점만 찜해 두고서 그거를 따라해보는 거죠. 그리고 A가 아니라 또 다른 B가 가진 장점들을 또 배워보면은 마치 흡기신공을 하듯이 내가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들도 기대할 수 있을 거예요.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여러 사람들을 합친 가상의 인물, 비록 가상이지만 현실성 가득한 인물을 롤모델로 삼아서 이를 설정하는 방법도 있어요. 마치 결혼에 대한 이상형을 묻고 답하는 것처럼 외모와 성격, 능력, 가치관, 집안 이런 요소들을 묶어서 대답하는 느낌으로 내가 알고 있는 롤모델들이 장점이 합쳐진 하나의 이상적인 존재를 만들고 그와 비슷하게 따라가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어차피 그 장점을 모두 이뤄내는 것은 무리더라도 최소한 호랑이를 그리려고 열심히 노력했더니 어떻게 해서 고양이는 그려내더라 이런 점을 생각해 본다면 그 역시도 스스로의 발전에 있어서는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야기를 마치기에 앞서서 최근에 제가 어떤 분에게 조언했던 이야기를 한번 공유해 볼게요. 이분은 평상시에 인기 많고 장점도 많고 이런 분을 롤모델로 삼아서 이제 지내왔던 분인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 롤모델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랑은 좀 다른 걸 알게 됐어요. 이런 부분이 점점 더 커지다 보니까 아예 새로운 사람을 롤모델로 삼아볼까? 아니면 롤모델 같은 거 없이 지내볼까? 이런 고민을 했던 분이 주위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분이랑 대화를 했을 때 받았던 느낌은 이 사람은 살면서 계속 롤모델이 바뀔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앞서 언급했던 두 가지 방법 중에 전자, 특정 부분 골라서 특정 롤모델을 따라가는 방법으로 조언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그 특정 부분들만 본받는 부분적인 롤모델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나의 노력이나 방향에 대해서 조언을 줄 수 있는 멘토들을 더 만들어두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 멘토도 한 명일 필요는 없죠. 내가 원하는 부분별로 멘토를 둔다면은 사회생활에서 나한테 도움주는 몇몇의 멘토를 주위에 두고 이분들한테 조언을 받으면서 아까 얘기했던 참고서처럼 내 자신을 조금씩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걸 거예요. 저 위에 별처럼 성공한 누구를 따라가는 것도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씩 개선되는 나가 되면서 그 노력이 한 달이 쌓이고 1년이 쌓이고 다시 5년이 쌓였을 때 그 이후에는 정말 발전한 나를 보게 될 것 같아요. 얼마 전 어떤 기업가의 인터뷰를 우연히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이분은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커다란 목표를 세우는 게 아니라 오늘은 어제보다 딱 한 가지씩만 개선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매일 하나씩 고쳐나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오늘은 제품의 측면에서 한 가지, 내일은 유통에서 한 가지, 그 다음 날은 고객의 측면에서 한 가지, 이런 식으로 한 가지씩 개선하다 보면은 6개월이면 거의 200개에 가까운 개선점을 찾고 3년이 되었을 때는 무려 1000개가 넘는 개선점을 갖는 회사가 될 거다, 이런 비전을 얘기했었는데요. 이게 기업 경영에서 퀀텀 점프와 같은 측면을 놓고 비교해보면 맞다 틀리다 뭐 이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자기 개발의 꾸준한 발전의 측면에서는 되게 공감할 수 있는 얘기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하루에 한 가지가 힘들다면 일주일에 한 가지씩만 바꿔보더라도 1년이면은 50가지를 넘게 바꿀 수 있고 2년이면 100가지가 넘게 바뀌겠죠. 아마도 오늘의 나와 2년 뒤의 나는 100가지 이상의 발전이 있다면 그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때쯤이면 내 자신이 보는 나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보고 인정하는 나 역시도 굉장히 달라져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런 나 자신이 다른 누군가에게 또 다른 본보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